여러분, 와우. 계란 한 판이 다시 7,000원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걸 모르겠어요. 그냥 폭등입니다. 폭등. 예, 지난 3월 25일에 6,837원이었거든요. 예, 31일엔 6,841원. 4월 8일엔 좀 내려갔어요. 6,280원. 14일에는 6,330원까지도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4월 15일에 6,993원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22일에는 7,010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냐? 이게 사료값이 오르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값 다 오르고 계란도 오를 거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료값이 너무 올랐거든요. 밀 가격 많이 오르죠. 옥수수 가격 많이 오르죠. 콩 가격 많이 오르니까 이 사료값이 천정부지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가요. 눈 뜨고 일어나면 그 다음날 가격 올라갔다는 이야기래. 눈 뜨고 일어나면. 그러니 닭을 먹이는 사람들, 돼지를 키우는 사람들, 또 소를 키우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사료값 때문에 이게 가격이 안 올라가면 버티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게 우리에게는 치명타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장난 아닐 겁니다. 네, 주홍빛님 맞습니다. 인건비도 여기에 많이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예, 인건비도. 예, 인건비가 또 장난 아니었거든요. 예, 인건비도. 우리 정사랑님은 청란 8,500원에 샀어요. 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박국범님도 사료값 폭등 이렇게 이야기하니 진짜 많이 올라가는. 그러면 결국 말입니다. 계란,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순댓국밥도 올라가지 않겠어요? 순댓국밥도. 우리가 싸게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순댓국인데, 야, 저도 순댓국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순댓국밥도 올라갈 겁니다. 이제는 7,000원짜리 순댓국밥 이거 못 보겠어요. 이제는 10,000원이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10,000원이. 예, 심지어 말입니다. 순댓국밥 특을 보면 12,000원까지 달라고. 그만큼 막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많이 올라갔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식용유도 올라갈 겁니다. 식용유도. 지금 인도네시아가 팜유라고 그러죠. 팜유를 수입 금지 조치했습니다. 28일부터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안 그래도 지금 팜유 가격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톤당 2021년 11월만 하더라도 4,253링깃이었어요. 인도네시아 돈이죠. 화폐 기준 링깃이라는 단어가. 근데 올 4월에는요. 6,329.4링깃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냥 눈으로만 보더라도 20%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르는 이유는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해바라기 씨유 이런 게 수출이 안 되고 그러니 세계 식용유 가격은 오르고 팜유를 취급하는 인도네시아 유통업자들의 입장, 생산자 입장에서 가격 오르네? 나 지금 안 팔래. 좀 더 이따 팔래. 매점 매석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니 인도네시아 내부에서조차 이 물가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시위가 일어나고. 그래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인가요? 조코 대통령이 수출 금지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더 올라갈 겁니다. 더 올라갈 거예요. 식용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이 식용유 가격이 올라가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튀김 가격 올라가겠죠. 튀김 가격 올라갑니다. 치킨은요. 올라갑니다. 많이 올라갈 거예요. 잘못하면. 그러면 윤흥건 BBQ 회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치킨 한 마리 3만 원 시대 온다니까요. 지금 BBQ 같은 경우는 2,000원씩 다 올렸죠. 그래서 황금 올리브유로 튀긴 그거는 2,000원이죠. 치킨 한 마리에. 와, 치킨 한 마리 2,000원이면 물가 진짜 장난 아닌 겁니다, 여러분. 물가 진짜 많이 오른 거예요. 물가. 아마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겁니다. 계속 오를 거예요, 치킨.
치킨값 오른다고 했으니까 또 오르겠죠. 예,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말입니다. 예, 안 올라가는 게. 팜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입하는 게 인도네시아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팜유 자체가 전체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으니까 식용유 가격 폭등합니다. 문제는 물가까지 많이 올라가요. 야, 올해 예측치가 IMF에서 예측한 예측치인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8개 선진국 중에 우리가 2등이에요. 뉴질랜드가 5.9%고요. 대한민국이 4.0%, 호주가 3.9%, 싱가포르가 3.5%, 예, 마카오가 2.8%, 대만은 2.3%입니다. 참 대만은 잘하죠. 대만은 예, 총통이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차이 총통이. 예, 다 필요 없고 나라가 잘 나가야 돼. 예, 그러면서 하이테크 아일랜드라는 걸 가지고 오면서 예, 대만 전체를 하이테크로 예, 거의 무장한 그런 나라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이까지 왔잖아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동안 이념 싸움을 하느라고 대통령이 예, 우리 성장 동력은 키우지 않고 갈라치기만 열심히 했잖아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비책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만은 2.3%왜 올라갈까요? 대만도 여러분 대부분 수입합니다. 대만도. 대만이 뭐 지하자원이 많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대만은 2.3%로 관리하고 있어요. 예, 일본은 물가가 1%로 관리하고 있고요. 거기에 비하면 대한민국은 4%니까 심각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온다는 이야기를 그래서 자주 하는 겁니다. 예, 진짜 이렇게 해놓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하더라? 예, 개고생했다고요? 아유, 참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개고생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개고생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개고생했죠. 경제정책을 잘못 쓰는 바람에. 아니 경제정책 이러면 1번이 뭡니까? 1번이 일자리 아니에요? 일자리는 세금 주도로 일자리만 만들고 말았죠. 정부 돈만 엄청 갖다 썼어요. 일자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세금 일자리 빼면 마이너스예요. 예, 여기다 세금 때려 넣어서 일자리 만들어 놓고 플러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잘했다. 개뿔을 잘합니까? 잘한 게 아니죠. 두 번째가 물가예요. 물가 0% 수준을 지금 4% 수준까지 끌어올려 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간 탓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엄청 풀은 탓도 있어요. 문재인 정부에서만 400조 풀었잖아요. 통화량이 지금 역대 최대잖아요. 통화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럼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물가가.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는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가 올라갈 거라 예상을 하니까 돈을 덜 풀었어요. 대한민국은 그 어느 정부 때보다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거 경제정책 잘못한 겁니다. 이거를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예, 진짜 말도 안 돼요. 자화자찬이 너무 심해요. 야, 저렇게 자화자찬 저렇게 하는 사람들 거짓말이라는 거 증명되면 감옥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똑같은 사안을 두고 달리 해석을 하죠? 예,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제는 다 망가졌는데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망가졌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차세대 성장 동력 키운 거 있습니까? 없어요. 2년 논쟁하다 끝났어요. 국민들만 진짜 고생하다 끝났다니까요. 소득 주도 성장인지 나발 주도 성장인지 잘 모르지만 그놈은 나발 때문에 예, 국민만 진짜 힘들어졌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물가가 4%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물가가. 그럼 성장률이 그걸 받쳐주느냐? 성장률이 못 받쳐줘요. 보세요. 아시아 선진 8개국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대한민국 2.5%입니다. 일본도 2.4%, 그 저성장에 늪에 빠졌다는 일본도 2.4%예요. 대만은 3.2%, 호주는 4.2%, 싱가포르는 4%고요.
마카오는 15.5%나 되고요. 평균이 2.8%인데 평균도 안 됩니다. 대만만큼은 못 올라가요. 대만. 이제는 대만이요.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지난 5년 동안 우리는 바보 같은 짓을 했고 대만은 쭉쭉 일치월장을 했잖아요. 그러니 대한민국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커진 거죠. 스태그플레이션이 저성장이잖아요. 그리고 고물가잖아요. 저성장. 한국 2.5% 저성장입니다. 2.5% 저성장.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시아 선진 8개국의 어떤 평균도 못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반대로 말입니다. 물가는 4%예요. 스태그플레이션 정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잖아요. 뉴질랜드도 2.7% 성장을 하는데 5.9% 이것도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대한민국도 4% 물가 상승률에 2.5%의 성장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국민이 진짜 힘들어져요. 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비싸고 이거거든요. 저성장이니까 기업들이 일자리를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여기다가 물가는 물가대로 올라가. 그러면 일자리는 없고 내가 버는 소득은 줄어든다는 이야기죠. 소득은 줄어드는데 물가도 오르고 국민 삶이라는 게 최악이 됩니다. 최악이 돼요. 지금 계란 한 판에 7,000원, 8,000원이라고 하면 여러분 진짜 비싸거든요. 평균 가격이 7,000원, 8,000원이지 가격대에 따라 또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르잖아요.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장의 어떤 위험성 저는 점점 커진다고 생각을 해요. 점점. 이게 물가가 올라가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말입니다. 물가는요.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물가를 안 잡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나갔나요? 물가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로마도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죽했으면 버커스 해스웨이 부회장 찰리 먼거 투자자잖아요. 그죠? 찰리 먼거 투자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예를 들어가면 로마가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미국 인플레이션 막아야 된다는 이야기 엄청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 진짜 잘해야 돼요. 우리 진짜 잘해야 돼요. 저는 경제에 대해서는요 앞으로도 진짜 많은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세란님 박근혜 대통령이 남겨놓은 60조 다 쓰고 일자리 만든다고 54조 다 쓰고 끝없는 추경으로 500조 맞습니다.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가 상승은 분명하고요. 여기다가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분명하니까 대비책은 있어야 돼요. 일자리라는 건 그만큼 빨리 없어질 겁니다. 빨리 없어질 거예요. 오히려 없어질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안 그러려고 그러면 정부가 정책을 잘 써야 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친기업 정책 쓰고요. 기업의 어떤 비용, 기업의 비용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업의 비용을 빨리빨리 줄여나가고요. 그것만큼이 우리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방송, 살아날 수 있는 상황 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